미국의 사회복지 뭐 역사 뭐 이런 거 제가 아는 걸 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그래야 이게 좀 흥미가 생길 것 같아요. 자, 아까 뭐 조지 워싱턴과 이제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땅이 너무 넓어요. 너무 커요. 그리고 자연 환경도 제각각이에요. 어떤 데는 강이 흐르고 아주 예쁜 아주 그 비옥한 땅이고 어떤 데는 그냥 선인장 하나 있을까 말까는 그런 황무지고 그 다음에 미국도 엄청난 산맥이 있잖아요. 로키 산맥이라는 엄청난 산맥이 하나 있어요. 야, 이걸 어떻게 넘어가지? 그럴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넘어가지? 자, 그리고 대서양과 태평양을 양쪽에 두고 있어요. 자, 그리고 웬만큼 엄청난 그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 배를 타고 태평양을 가로질러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그 방어벽이 생긴 거예요. 자연 방어벽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래서 그 미국이 이런저런 엄청난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겨우겨우 연방으로 통일을 해요. 자, 대한민국은 단군 할아버지의 그때부터 지금까지 중앙에서 집권을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왕을 지도자를 중심으로 딱 분업돼 있고 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왕을 중심으로 분리가 돼 있고 분업. 자, 전쟁에 나가는 무관과 문관이라는 이 체제에서 그대로 움직이죠.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 때도 마찬가지로 뭐 각 지역에 이제 거점을 두고 자, 경주, 당시의 수도인 경주에서 전체를 관장하는 그런 방법들을 썼죠. 자, 가끔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하냐? 물론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러면은 가족을 죽이죠. 아니 이런 거는 한 번쯤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네가 저기 성 가서 다스려. 네가 허튼 짓 하면 여기 있는 가족을 다 죽이겠다. 안 하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안 하죠. 그런 거. 반란 안 일으키죠. 그러면서 굉장히 중앙 통제의 그 역할, 어떤 기능을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역사 뭐 이렇게 쪽에 좀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다 보면은 우리나라는 호구 조사를 신라 시대 때 이미 다 해요. 산골짜기까지 들어가서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아이가 몇 살이냐, 노동할 수 있냐 없냐를 다 조사를 해요. 옛날에 호랑이 나오고 막 이랬을 때 아닙니까? 뭐 그냥 밤에 아무것도 없었,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때 이미 호구 조사 끝나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땅이 너무 넓어요. 그 다음에 아주 독특한 곳이 하나 있죠. 하와이예요. 자, 하와이도 원주민이 또 살았던 데 아닙니까? 이것까지 다 하려니까 엄청난 그 시간과 노력과 이런 것들이 걸려서 그런데 그래도 해내요. 그래도 링컨 대통령의 그 남북전쟁 그걸 계기로 그래도 해내요. 그런데 미국은 원래부터가 다인종에 다민족에 그 다음에 땅이 넓다 보니까 국경선이 너무 넓다 보니까 멕시코에서 들어와요. 그 다음 다른 나라에서 또 들어와요. 이게 완전히 중구난방처럼 돼 있는 거예요. 자, 다행스럽게도 그런데 캐나다하고 사이가 괜찮죠. 좋죠. 미국하고는요. 그 다음에 멕시코하고도 뭐 이런저런 분쟁이라면 분쟁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외국의 침공을 받지 않고 성장한 독특한 국가입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뭐 워낙 많은 뭐 흑인 차별, 뭐 노예,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다행스럽게도 외침을 받질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희한한 일 때문에 미국은 영토가 하나 덤으로 더 생기죠. 그게 바로 알래스카입니다. 자, 알래스카 앵커리지를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땅을 당시에 미국 장관이 이걸 당시에 소련한테 아주 싸게 사요. 뭐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우리가 대학교만 하기엔 너무 작네요. 뭐 평택시만한 땅을 뭐 2달러, 3달러에 주고 사요. 그냥 다 사요. 나중에 당시에 소련이 그 눈물을 흘리죠. 진짜 요새 말로 이불킥이라 그러죠. 잠이 안 올 정도로 분해해요. 미국이 사들여요. 당시에 미국의 의회에서 미쳤다 그랬죠. 저 장관이랑 저 사람은 북극곰을 키우려고 저 땅을 사는 거라는 아주 비아냥거리게 조롱을 엄청 많이 받았는데 딱 십몇 년 지나니까 영웅이 됐죠. 자, 그렇게 해서 미국은 외침을 받지 않고 그 영토를 만들어내요. 자, 그리고 세계대전 1, 2차 대전 때 미국은 본토 침공을 진주만 빼고는 받은 게 없어요. 진주만 공습 빼고는 받아본 적이 없고 무기를 생산하고 뭐를 만들어내가지고 완전한 대성공을 거둬요. 물론
그 이면에 저 세계대전 이전에 대공황, 세계 대공황 때 은행이 파산하고 하니까 막 사람들 뭐 전부 다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이걸 어떻게 먹고 살까 이러다가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전쟁기에 그 전쟁을 거치면서 뉴딜 정책을 만들어서 자 이래 그럼 정부가 돈을 준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인즈라는 천재 중에 천재 경제학자가 등장을 하죠. 자 정부가 이끌어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아주 그 미묘한 시기 세계대공황 때 완전히 망했다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망했다가 1, 2차 대전 때 완전히 올라가요. 자 그렇게 해서 1950년대 이제 대한민국의 가장 비극적인 6.25 전쟁 때 참전하고 세계 곳곳에 자 이제 전쟁에 참여를 하기 시작하죠. 왜냐면 자신감이 생겨서 그런 거죠. 자 그렇게 하다가 1960년대에 이제 빈곤과의 전쟁이라는 아주 그 야심찬 계획을 이제 수행합니다. 우리가 전쟁에서도 이겼는데 뭐 빈곤, 야 가난을 없애겠다 해서 아주 야심차게 돈을 쏟아부어요. 그런데 1년 만에 정부가 포기합니다. 아무리 돈을 써도 빈곤이 개선되질 않아요. 야 너 돈 이런 거예요. 너 돈 어제 줬는데 왜 오늘 또 왔냐? 썼는데요. 이제 돌아버리는 일이 생긴 거예요. 1년 만에 포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좁게 말하면 이제 노숙인을 없애자는 정책인데 그것도 이제 실패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에서 아주 애를 먹죠. 반전운동 일어나고 또 갑자기 여기서 또 저 복잡한 정치적인 얘기들 뭐 소련하고 싸우고 쿠바에서 미사일 뭐 쏠 수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할 거냐 이거부터 해서 아주 복잡해요. 자, 아주 복잡하다가 이제 70년대를 지나서 80년대 이제 저 레이건 대통령이 등장을 하면서 돈을 막 주는 뭐를 막 정부가 막 하는 그런 거 말고 정부가 할 필요가 없는 건 하지 마. 전부 다 그냥 개인이든 기업이든 알아서 자 하라 그러고 정부의 역할을 정부의 비중을 줄인다, 역할을 줄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신자유주의입니다, 그게. 근데 마침 이제 영국의 대처 수상하고 짝이 잘 맞아가지고 영국과 미국이 동시에 이제 신자유주의, 기업을 살리고 자 굳이 정부가 할 필요가 없는 건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해서 뭐 한 그 지구촌 전체를 아주 열광적인 그 정책으로 정책을 이제 전파를 하죠. 자 그렇게 해서 1990년대 냉전에서 미국이 이겨요. 냉전에서 미국이 이겨서 이제 자본주의와 자유주의가 이게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죠. 그런데 이제 1990년대까지 얘기인데 그런데 미국은 아주 독특한 나라죠. 땅을 팠는데 텍사스입니다. 땅을 팠는데 검은색 액체가 나와요. 이게 뭔가를 굉장히 고민한 거예요. 그게 석유예요. 아니 이게 쓸모가 많거든 해보니까요. 마르지 않는 샘물이요. 계속 나와요. 그럼 이 석유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자, 기관차를 만들어요. 쭉 이제 기관차 만들어가지고 이제 먼 데까지 수송을 하고 자동차를 만들어요. 포드라는 엄청난 록펠러 이런 철강산업과 이런 게 철을 어디다 쓰면 좋을까? 철도 궤도를 놓죠. 철을 어디다 쓰면 좋을까? 자동차를 만들어내요. 그 다음 갑자기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라는 뭐 희한한 걸 하나 만들죠. 날아다니는 거요. 석유는 많아. 넘쳐요. 석유가 넘쳐요. 이거 어떻게 쓰지? 비행기를 만드는 비행기가 괜찮거든요. 먼 데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투기를 만들어 보니까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단시간에 성능을 개량하려니까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래서 전투기 잘 만들고 여객기를 만들기 시작하죠. 야, 여객기? 존 F 케네디 공항 해가지고 뭐 뜨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 산업이 급격하게 발전을 한 거예요. 자, 자동차,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 항공기업, 그 다음에 석유, 그리고 무기. 또 하나 이제 미국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한 게 바로 약이죠. 제약회사요. 약은 미국을 이끌어가는 산업이죠. 좀 약을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안 될까? 약이 또 대박을 내요. 엄청난 대박을 내죠. 이렇게 해가지고 1990년대, 2000년대까지 오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물론 여러분 미국이 제가 지금 긍정적인 측면만 얘기를 했지만 엄청난 양극화죠. 이미 미국은 처음 출발부터 양극화예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돈이 너무 많아서 주체를 못하는 사람? 진짜 이거
오늘 길거리에 잘 수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저 스트리트 애비뉴 보면은 한번 유튜브에서 보셨을 거예요. 저 동네는 저긴 들어가면 안 돼. 죽어. 지금 LA 같은 경우 노숙인들 어떻게 처치를 못 해가지고 4만 명이 넘죠. 야, 이거는 저기 길거리 건너가면 죽을 것 같은데 안 가잖아요. 그냥 방치해두잖아요. 마약 중독, 도박 중독 뭐 엄청나요. 그냥 방치하잖아요. 물론 어떤 대책을 수립을 하고 하기는 해요. 그런데 달라요. 자,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미국 거를 계속 이제 본받아서 뭘 한다고 하는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자, 혹시 바우처 사업 같은 거를 들어보셨겠지만 우리나라는 카드예요. 전자바우처죠. 자, 미국은 스탬프, 푸드 스탬프요. 종이에 도장 찍는 거죠. 미국이 그거를 하긴 하다가 우리가 카드깡이라 그러죠. 상품권, 일종의 상품 쿠폰을 또 아주 안 좋은 데 많이 써요. 뭐 이상한 데 쓰고 마약 사는 데 쓰고 이게 어려워져 가지고 미국 정부에서 엄청 골치를 앓았는데 대한민국이 그걸 보고 야, 뭐하러 종이를 주냐? 카드를 만들자. 전자바우처를 세계에서 최초로 성공을 시키죠. 대한민국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어디 가요? 카드 회사 가요. 카드 회사? 서로 하겠다 그랬어요. 이 카드에 어차피 바우처라는 게 일종의 현금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들어와서 카드를 결제하면 차감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카드 회사가 진짜 이거 아니면 죽는다 해가지고 해서 지금 아주 잘 정착됐죠. 자, 이렇게 해서 미국이 2000년대를 거치면서 희한한 인물이 하나 등장하죠. 빌 게이츠입니다. 컴퓨터. 야, 컴퓨터. 이제 집집마다 컴퓨터 다 있을 거고 좀 있으면 가격 비교를 해서 물건을 사는 그런 세상이 올 거다. 어디서? 컴퓨터로 비교를 할 거라고 예측을 해요. 이게 93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93, 94년, 95년도 인터뷰 기록을 제가 보면은 놀라운 얘기를 해요. 이제는 사람이 가격 비교, 물건을 앉아서 집에서 비교를 하고 물건을 배송시키는 사회가 온다. 왔죠? 너무나 빨리 왔어요. 그리고 왜 종이에 편지를 써? 이메일로 써. 전자우편. 전자우편. 너무 편리하죠. 보내면 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 아주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자, 그러다가 2009년, 10년도에 세계 금융위기에서 한번 주저앉아요. 한번 주저앉아서 회복을 하는데 몇 년이 걸리죠. 거기서 이제 불평등의 그 얘기가 나오죠. 1%의 사람들이 99% 가진 것보다도 많이 가졌다라는 1대 99라는 사회운동이 벌어집니다. 난리가 나요, 또, 거기서. 자, 그래서 뭐 금융 자본을 굉장히 이제 악마와 같은 것으로 묘사하는 그런 사회운동, 그리고 철학자들이 등장을 하죠. 그게 여기까지예요. 그게 지금 2023년도까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사회복지는 이 역사적인 이게 배경이 오히려 더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안 그러면은 이 수업을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뭐 중간에 루터 킹 목사의 엄청난 그 사회운동, 뭐 흑인도 뭐 이제 살아야 될 뭐 어떻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아주 들끓어요. 완전히 들끓어서 거기에 대한 뭐 얘기부터 하면 또 한도 끝도 없는 얘기고요. 자, 그렇게 해서 미국이 이제 아예 이제 그 전 세계에서 그래도 가장 이제 큰 나라에 속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뭐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 너무 못 사는 사람들이 한 제가 볼 때 900만 명? 넓게 보면 2천만 명 정도,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정도가 너무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뭐 아프면 미국은 병원이 정해져 있죠. 못 사는 사람들이 가는 병원이 있고 잘 사는 사람 가는 병원 딱 구분돼요. 미국은요. 그래서 뭐 아주 뭐 이거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상식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럼 뭐 또 그 나라는 또 그렇게 뭐 알고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미국의 사회복지의 배경을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